별 내용 없는 건데요. 봅시다. 8세부터 16세까지 우리의 손재주는 눈과 손의 협응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면서 강화되어 왔다. 그래서 눈하고 손하고 어울려서 손재주가 발전한다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언어 기술에 대한 숙달을 얻는다. 자, 손과 눈이 협응해서 필기 능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8세부터 16세까지 언어 기술이 숙달되고, 전체 시각에 대한 집착이 정확성에 대한 집착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나열된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 초기 지각의 단계의 특징인 전체 시각이 이제 정확성에 대한 집착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러면 이제 논리적 공백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글쓰기, 구술이 어떻게 된다고? 참신하지 못하고 상투적이고 사실에 충실하게 된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1번, 야를 하면 되지. 여러 가지 손재주가 발전하고 언어 기술이 발전하며 정확성이 생겨서 아들이 이런 식으로 커가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생긴 결과가 상투적이고 사실에 충실하게 되는 결과가 1번, 결과 1번. 그 다음에 즉흥성과 독창성의 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손실보다는 상실이 더 나아 보이죠? 자, 그래서 즉흥성이 사라지고 독창성도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게 된다. 이 뒤에 나열된 것들은 그냥 1번이 아니고 그냥 요게 그냥 결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결과가, 요런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이 정도로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 뒤에 내용은 뭐 별 내용이 없습니다. 자, 요점 정리. 8세부터 16세까지 손재주가 발전하고 언어 기술이 숙달되고 정확성에 집착이 되게 되면서 우리의 언어적인 능력이 어떻게 된다고? 뻔할 뻔짜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자, 성장하다 보면은, 자, 독창성은 사라지고 뻔한 말로 남들 다 쓰는 말로 정해져 버린다. 이렇게 된다라는 말이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을 살펴주시면 from age 8 through 16, 그래서 8세에서 16세까지를 거치면서 우리의 매뉴얼 덱스테리티가, 손재주가 엄청 커집니다. 뭘 통해서? 아이 핸드 코올디네이션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1번. 또 핸드라이팅 스킬, 손재주가 커지니까 핸드, 손으로 필기하는 능력이 임프루먼트, 발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미케닉스 오브 랭귀지, 언어 습관의 숙달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 기술에 대한 숙달을 얻게 되고, 이게 두 번째. 우리는 그래서 스토리 속에서 로지컬 갭스, 논리적 차이를, 논리적인 격차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3번. 자, 그래서 이 갭스라는 애가 을라떼의 특징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intense preoccupation with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코렉티드니스에게 자리를 내어주면서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홀 비전이 코렉트한테 자리를 내어주니까 우리는 뭐가 된다고? 로지컬 갭스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1번, 2번, 3번의 결과로서 우리의 라이팅과 오럴 스토리잉이 점점 더 어떻게 됩니다? 그래서 뻔할 뻔짜인 말로 바뀌게 됩니다. 컨벤셔널 앤드 리터럴하게 됩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요게 시험에 낸다면 내 같으면은 요 놈을 내겠다라는 말이다. 자, 요 정도로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의 의휘는 is firmly grounded 된다. 확고하게. 그라운드는 원래 그라운드는 지표면이잖아요. 그죠? 지표면이라는 말은 그래서 지표면 기반, 그래서 확고하게 기반이 갖추어진다 라고 되어 있고, 즉 남들 쓰는 말 그대로 따라 쓴다라는 말이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말, 이 그라운디드가 뭐를 의미합니까? 남들이 다 사용하는 언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타포어 따위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메타포어를 발명할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고, 이때쯤이 되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스타는 뜨거운 가스로 가득 찬 덩어리이다. 그래서 정확해졌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확성을 얻은 대신에 우리는 얼라 때는 뭐라고 말을 했었냐면은 저 스타는 without stem, 줄기 없는 꽃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얘는 지금 뭐를 의미하는 거죠? 메타포어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남들이 다 쓰는 언어들은요 뭐에 해당합니까? 그래서 was everyone else uses는 hot gaseous mass floating in space, 요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요 부분 되겠죠. 메타포어라는 말이겠죠. 메타포어 정도 한 개 살펴주시면 되겠죠. 31번은요 그래서 별로 뭐 가슴에 와닿는 게 별로 없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8세에서 16세 동안에 1번, 2번, 3번을 거치면서 우리는 남들 다 쓰는 말을 쓴다. 논리성을 갖추는 대신에 참신함, 새로움이 사라진다. 이 정도의 요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시고요. 32번. 이타적인 행위의 도덕적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타적인 행위의 도덕적 상태는 자는 가식덩어리 아니냐 뭐 어쩌냐 저쩌냐 온 말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타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남들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게 생각한다라는 말이죠. 남들은 저렇게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고 라고 생각하는데, 이타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했지 내 아이라 남들도 다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뭐 그런 스토리가 이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이 아닌 보통 일반적인 사람 우리라는 애는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살펴보면, 다른 누군가 또는 다른 사회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가진 것의 얼마만큼을 나눠야 하는지를 결정하면, 내보고 이타적인 행동을 이만큼 좀 하라라고 누군가가 내한테 요구를 해버리면 난 그것을 당연하게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뭔가를 결정하면 우리는 그것을 불쾌하게 여깁니다. 이 우리라는 애는 이타적인 사람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어때야 됩니까? 그런 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지. 네가 왜 내보고 얼마를 내라니 말하니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기분 나빠서 못 내겠다. 이딴 소리를 하는데, 인터뷰를 해보면 가장 크게 희생하고 희생 수혜자에게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이타주의자들은, 그래서 이 우리라는 애와 이타주의자들은 서로 반대되는 애들이죠.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지 가진 모든 것을 남 준 것처럼 그들이 전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뭔 소리냐고? 남들도 다 내처럼 했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치명적인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거는 사람, 그 다음에 장기 기증자들, 평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 처했더라면 누구나 남들도 똑같은 짓을 했을 것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딴 소리를 줄줄이 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너무 기니까 요거 한 군데 좀 끊어 보시면 되겠죠. 요 정도로 끊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점 정리. 누군가가 더 이타적일수록 그들은 우리의 기본적 도덕적 의무,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남 도와줄 의무죠. 남 도와줄 의무를 회피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만 했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할 거다. 뭐 요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얼만큼을 해야 됩니까에 대한 사고 체계가 좀 다른 애들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것도 순서를 나누어 보면 1개, 2개, 3개, 4개, 쌤 5개로 나눠놨는데요. 그래서 굳이 나누어 본다면은 뭐 여기 한 군데 끊는 게 좋겠죠. 앞에 요거는 끊어도 그만, 안 끊어도 그만인데요. 어쨌든 한 서너 개의 덩어리로 나누어 봤을 때 계속해서 본문 보면서 또 설명을 해봅시다. conform이라는 동사를 찾으실 수 있고, conform이라는 말은 뜻이 뭐였더라? 순응하다라는 뜻이죠. common sense understanding, 얘가 형용사네요. 상식적인 이해는 어디에 순응한다, 뭐와 일치한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how, 어떻게, most of us think, 우리가 생각하는지, 뭐에 대해서? 우리의 responsibility, 책임, 남들을 향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한 방식과 common sense understanding은 일치하게 됩니다. 자, 뭐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 moral status, 도덕적인 상태. 뭐 altruistic acts, altruistic 꼭 알아야 되죠. 이타적인 행동의 도덕적 상태에 대한 상식적 이해는 내가 남한테 얼만큼 책임져야 되냐고. 그래서 남들을 향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 대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맞아떨어집니다. 요 정도 보시고 여기는 안 끊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하고 하지만 뒤에 나오는 알트루이스트들하고는 서로 반대되는 애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다? tend to get offend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offend는 공격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공격당한다 라고 하지 마시고 마음이 공격당하는 거니까 이게 기분 나빠한다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삐집니다 라는 뜻입니다. 누가? 남들이 또는 사회가 결정해 줄 때에, 우리한테 결정해 줄 때에 뭘? 우리가 가진 것의 얼마만큼을 how much가 should be given away 되어야 하는지. give away가 그냥 주다라는 뜻이죠. 공짜로 주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러니까 기부하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고 싶은 만큼 내는 거지. 왜 너가 내보고 이만큼을 내라니 저만큼을 내라니 이상한 소리 하냐. 당연히 우리는 그런 소리 들으면 삐져버립니다. 자, 하지만 다음 문장은 띵가 먹어도 됩니다. When interviewed, 인터뷰 되어지면, 인터뷰 되어졌을 때, 자, 알트루이스트들은 making the largest sacrifice, 희생이죠. 가장 큰 희생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짝대기는 필요 없는 말이니까 bring about은 그냥 일으키다 정도 뜻만 알고 있으시면 되죠. greatest benefit를 bring about, 누구한테? 받는 사람, 수령인에게 일으켰던 것으로 유명한 이 이타주의자들은 assert, 주장하다, 그 반대 내용을 주장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 대의는 누굽니까? 이 대의는 당연히 알트루이스트들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they had no choice but to,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have no choice but to,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 말고는 다른 선택권을 가지지 않았다. 같은 말, cannot help ing,
이렇게 되겠죠. 자,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행동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식으로 as they did, 그들이 뭐 행동한 거니까 여기서는 as they are, as they were이 아니고 as they did, 대동사를 잘 써주셔야지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시로서 organ donor들이나 everyday citizen들은 뭐 했던 사람들은 남의 생명 구하려고 자신의 목숨을 무릅썼던 사람들은, 그래서 are consistent in, be consistent in 뜻이 일관된, 일치하는 그들의 explicit denials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휘 문제로 이것도 알아주셔야지 되죠. 그래서 explicit 명시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명시적 부인에서 일치합니다.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나는 뭐 내가 잘한 행동을 한 게 없는데요 라는 점에서 명시적 부인에서 걔네들은 일관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항상 같은 소리를 한다 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뭐에 대한 부인인지를 살펴보면 그들은 하였다. anything, 어떤 일이든 deserving of high praising. 그래서 deserve라는 애는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이 큰 칭찬, 뭐 보상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다. 이타주의자들은 칭찬받을 짓을 하였다라는 것에 대한 명시적 부인에서 일치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휘 문제로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을 요거 explicit denial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anything 요 부분도 중요하죠. have done anything deserving of high praise. 둘 중에 한 개를 뭔가 장난질을 쳐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haven't done이라고 바꿔버리면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기 정말 쉽거든요. have done이 맞습니다. haven't done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바꿔놓고 밑줄 어휘 문제로 바꿔놨을 때 여러분들 웬만하면 다 속을 거다. 조심해 주셔야지 된다. 또 어디에서 요게 in 1번이었고 여기가 또 2번이죠. Their assurance, 그들의 확신. Anyone in their shoes, 그들의 신발 속에 있는이 아니고 그들의 입장에 있는. 그래서 자신과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면 누구든지 아마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해서 should have do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법 문제로서 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요거는 했어야 했는데가 아니고 했을 것이다. 자, 똑같은 짓을 했을 것이다 라는 확신에서도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지금 더럽게 긴 문장인데요. 요 대이부터가 아니고 미안. 이거 좀 지우자. 자, 올건 도우너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억수로 긴데 이게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요만큼이 딱 한 단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 될 수 있다. 근데 아까 우리 여기서 끊었으니까 여기서부터 대이부터 the same thing까지를 한 개의 단락으로 취급을 해 보시고 to be sure, 확실히. It seems that 인 것처럼 보입니다. 동사 찾고 주어 찾고 the more altruistic은 당연히 C겠죠. 누군가가 좀 더 이타적일수록 그 다음에 동사는
are likely to insist. 주어는 they. 그러면 그들은 더 주장하기가 쉽습니다. 그들은 have done no more than, no more than을 한 단어로 합쳐서 only, 뭐뭐에 불과한이란 뜻이죠. all of us, 우리 모두가 would be expected to do. be expected to를 그냥 should로 생각합시다. 하기로 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일을 하였습니다. 이타주의자들은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rest는 뜻이 뭐라고요? 이거는 so that may not이죠. 하지 않도록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rest we, 여기에는 should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본적 도덕적 의무를 shirk, 하지 않도록 이라고 해야지 되니까 rest should는 뭐로 바꾸어서 쓸 수 있습니까? rest를 so that으로 바꾸고, 요 so는 so 뒤에 있는 that은 생략할 수 있고, 그러면 요 shirk를 그냥 써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딴 말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may not shirk, 요렇게 바꿔 놓을 수 있죠. rest 단어 뜻을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so that may no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도 한 군데를 생각을 해보시면 shirk our basic moral obligation to humanity, 요 정도까지를 또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32번 문제는 이타주의자들과 이기적인 보통 사람들 간의 차이점이 뭡니까? 요 정도로 주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타주의자들과 보통 사람들은 차이점이 뭐라고? 인간들이 기본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맥시멈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걔네들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시고요. 33번. 에피테투스라는 애가 등장하는데요. 뭐 여기 나올 정도 되는 사람이면 굉장한 인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무슨 투스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절대 아니고 좀 옛날 사람일 확률이 높네요. 그죠? 에피머식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주인은 그 사람이 추구하거나 피하는 것 무엇이든지를 확인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를 들려고 나온 거겠지, 그냥 그런갑다 라고 해놓고,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한 거니까 뭐라고 떠들었는지는 그냥 한번 읽어주시고, a man의 주인은 he이다 라고 돼 있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주 옛날 꽃날식 방식이죠. 여자는 인간이 아니고 he, 남자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나타낼 때 보통 he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who is able to confirm or remove, 그래서 맞다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아니니까 지워버릴 수 있는 사람이 인간의 주인입니다. Whatever that man seeks or shuns, 그 인간이 하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안 하고자 하는 것, 무언가를, 그게 뭐든지. 자, 그래서 이 whatever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은 뭐가 됩니까? whatever를 두 단어로 바꿔봐요. 뭐로 바꿀까요? 이거는 anything입니다. 근데 anything 뒤에 that이 있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여기 다시 that이 나옵니다. anything that man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보기 싫겠죠? 그죠? 그러면 이 that은, 써져 있는 글자 이 that은 그 남자는 앞에 있는 a man을 나타내는 거니까
요 that은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anything that으로 바꿨을 때 얘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얘를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 whatever 자리에 다른 말을 집어넣으면 anything으로 바꾸어도 전혀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또는 피하고자 하는 뭐든지를 오냐 하거라 또는 아니다 하지 말거라 라고 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인간의 주인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if you depend on no one 어떤 이에게도 의지하지 않는다면 너 자신을 제외하고 뭘 하기 위해서? 당신의 욕망을, 바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연히 마스터, 주인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너 자신을 제외하면 그러면 곧 너는 누가 될 것이다? 자유인이 될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뭘 허락받고 해야 된다면 허락받고 하는 인간이 무슨 자유로운 인간이냐고 남한테 허락받아야 되는 인간인데. 자, 그래서 에피머식이라는 사람이 이딴 소리를 했다는데 여기 왜 등장한 겁니까? 그래놓고 스토아 철학은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에피머식이하고 스토아 철학하고는 무슨 관계겠습니까? 똑같은 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은 그런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게 뭔데요? Taking charge of your life. 그래서 당신의 삶의 차지, 책임, 부담, 짐을 자기가 가지기. Learn to work on those things. 그런 일들에 대해서 노력하는 법을 배우기. 그런 일들, that are within your power. 당신의 힘, 권한, 능력, 당신 능력 내에 있는 일들을 해내는 법을 배우기. 그리고 또 not to waste energy on things. 어떤 일들, 당신이 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법 배우기. 이런 게 스토아 학파 애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이거 괜히 쓸데없이 길게 읽었는데요. 한 번만 보고 다시는 안 봐도 됩니다. 자, 특히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뭔가에 반대해서 경고하였다. 뭘 반대해서 경고합니까? 하지 마라 하였다. Reacting to what is outside your control. 그래서 이게 조금 굵은 글씨 맞습니까? 이게 원래 문제였죠? 네 능력 범위 밖에 있는 애를 그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능력 범위 밖에 있는 애에 대해서 말라고 대응하느냐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였다. 다시 에피머시기가 나옵니다. 우리 애 선생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It's not our circumstances that 이라고 되어 있네요. It is that이 나왔어. 중간에 뭐가 나왔어요? 강조구문. 우리의 조건, 환경이 우리를 다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not A but B. 그러면 누가? 야가 주어였으니까 뒤에 나오는 저지멘트도 당연히 주어입니다. 우리가 them이 뭡니까? circumstance. 우리가 우리의 조건에 관해서 내리는 판단이 우리를 다운시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내가 내리는 판단이 문제가 되는 거지. 내 주변의 환경 따위는 내가 뭔가를 해내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분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don't get angry at, be angry at, get angry at 똑같은 말이죠. 누구한테 화를 내다라는 말입니다. B한테 화를 내지 않습니다. If it spoil이 뭐예요? 망치다. 우리의 피크닉을 망친다면입니까? 화내지 않는 거는 좋은 거고 망치는 거는 나쁜 거니까 이때 if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지 돼요?
일지라도로 해석을 해야지 맞죠? B가 우리의 피크닉을 망치더라도 우리는 B한테 성질내지 않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일 겁니다. 왜? 우리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B에 대해서. But we often to get angry. 우리는 열받습니다. 어떤 놈이 우리를 미스트리트하면, 어떤 놈이 우리를 나쁘게 대접하면 우리는 열받습니다. 우리는 그 인간을 컨트롤하지도 못하고 체인지하지도 못합니다. 여기서 not이 있고 anymore이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 no more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 no는 any 자리에 들어갑니까? not 자리에 들어갑니까? 당연히 요 자리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no more A than B 구조죠. 정리 좀 하고 갈게요. No more A than B. 이렇게 A랑 B, no more이랑 than이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죠? 그냥 떨어져 있는 거하고 no more than이 붙어 있는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요건 그냥 only라고 했잖아요. No more A than B는 맨날 적어줬잖아. 이거는 고래는 PC 아니다. 개가 PC 아닌 것처럼. 맞아요? 고래 PC, 개 PC 이야기였다고요. 그래서 no more A than B 이렇게 no more과 than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 B가 A 아니듯이 주어도 A 아니다. 이렇게로 해석을 해주셔야지 맞죠?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가셔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우리는 cannot control that person. 우리는 그 인간을 뭐 할 수 없다? 조절하거나 바꾸어 놓을 수 없다. 그래서 이 anymore than을 뭐뭐와 마찬가지로 라고 해석을 하고 we can에서 이 can을 not처럼 해석을 해 주어야지 된다고. 근데 여기다가 다시 not을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날씨를 비를 스톱시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죠. 네? 그래서 여기는 can이 맞습니다. not을 쓰면은 틀리는 겁니다. 여기에 not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해석할 때는 not이 있는 것처럼 하고 적을 때에는 no more than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not을 또 쓰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that is equally silly. 그래서 남이 나를 열받게 만들더라도 내가 열내면 그건 또한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more generally 좀 더 일반적으로 it is just as pointless to. 자, 동사 앞자리에 주어가 is입니다. 그러면 진짜 주어는 to 부정사죠. to 부정사는 무의미합니다. as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to 부정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타이 A to B가 또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A를 B와 결부시키는 것은 잘 보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웰빙 감정을 다른 인간의 행동을 바꾸는 것과 결부시키는 것은 포인트레스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잘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해보냐? as를 해봅니다. 이 as에서 it is to는 똑같이 해석을 안 하면 되잖아요. 이 to가 요 to랑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tie them to the weather. 그래서 그것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feelings of well-being일 것이고 우리의 행복 감정을 날씨와 결부시키는 것이
무의미한 만큼이나 남의 행동을 바꾸는 것에 우리의 웰빙감을 결부시키는 것은 마찬가지로 무의미합니다. 잠깐만, 이거 왜 읽은 겁니까? 열심히 읽고 해석을 해보니까 바로 앞에 있는 문장 위부터 실리 있는 데까지 요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완전히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에픽머시기는 우리 애 선생께서는 또 이렇게 쓰셨습니다. 만약에 it concerns anything not in our control, 우리의 통제 범위 안에 있지 않은 무엇인가를 그것이 걱정한다면 그것과 어떤 것이 우리 통제 범위 안에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면 be prepared to say, be를 동사 취급하지 마시고 say를 동사 취급하면 되죠. 이렇게 말하여라. It is nothing to you. 그것은 니랑 아무 상관없는 거다. 자, 그래서 내가 시험에 낸다면 나는 요거를 내겠다. 또는 anything not in our control, 이걸 낼 수도 있겠다. 나는 빈칸 문제를 이렇게 다시 빈칸 문제로 내고 싶다. 그건 내 생각이고 학교 쌤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다. 서술형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뭐를 시험에 내겠노? 요거 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시오. 이런 거 시험에 낼 수도 있고, 뭐 영작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영작하라고 낼 수도 있다. 내면은 맞추는 놈 몇 놈 없지 싶다. 그래서 요 빨그스름한 놈들이 시험에 낼 확률이 가장 높은 문장들이 되겠고, 자, 표현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노모월 A 된 B의 패턴은 해석 정확하게 밑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쌤이? B는 A가 아니다? 아니, B가 A 아니듯이 주어도 A가 아니다. 요까지를 정확하게 살펴보셔야지 된다. 넘어가도 됩니까? 넘어가도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34번. 일본 애들이 희한한 짓거리를 했다라는 말이죠. 그죠? 일본어에는 아오이, 뭐 아까이, 뭐 시로이, 키로이, 뭐 키로이, 뭐 미도리, 뭐 이런 색깔을 나타내는 말이 있다. 아오라는 애가 청색을 말한다. 청색을. 그래서 초록색과 파란색 모두에 해당하는 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풀을 청자가 원래는 이 초록색과 파란색을 같이 말하는 애였다. 그래서 초록색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고 무조건 청색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얘가 청색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현대어에서는 아오라는 애는 진짜로 청색이 되고 초록색이라는 말은 녹색이라고 다른 말이 만들어졌다. 그게 뭐냐 하면은 미도리라는 애다. 그러면 이거는 현대 이야기이고,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대 이야기이고 1930년대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라는 말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글 전체 스토리를 암시하는 글의 도입부는 30년대 앞까지 해서 한번 끊어주시고, 아직까지 1930년대까지는 아오이라는 색깔이 초록색과 파란색 모두를 나타내던 시절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때 신호등이 미국에서 수입되었다. 그러면 신호등 색깔이 우회되어 있는데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자, 요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신호등 색깔이 녹색이 있고 그 다음에 황색이 있고 적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멈춤 신호고
이거는 조심 신호고 이거는 이동 신호란 말이에요. 움직여라 라는 신호였죠. 신호등 색깔이. 그죠? 그러면 이 적색은 아무 문제가 없고 황색은 조심하세요. 이것도 별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녹색이라는 애가 이게 우리가 아는 신호등의 색깔은 녹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본어로 말했을 때는 이게 청색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전 세계적으로 다 녹색을 쓰는데 이 새끼들은 녹색을 가리키는 말이 뭐라고? 청색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 아오라는 청이라는 단어를 녹색으로도 쓸 수 있고 청색으로도 쓸 수 있는데 청색 개념이 더 강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국제 표준일 것 같으면 녹색으로 이름을 바꿀 거잖아. 근데 일본어에서 녹색은 뭐라고? 미도리라고 바꾸고. 그런데 이 일본 놈들은 이상한 짓을 하죠. 신호등 색깔을 바꿔버립니다. 녹색을 그냥 청색으로 바꾸고 아오는 그냥 나는 청으로 쓰겠다. 녹은 미도리로 우리가 바꿨으니. 이런 내용이 뒤에 등장을 할 거다라는 말입니다. 일본 애들이 국제 규격과 맞지 않는 짓을 한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뒤에 위에 올라가셔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최초의 신호등이 미국에서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호등이 수입되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초록색이 되어 있을까 하니까 녹색, 황색, 적색으로 되어 있을까 하잖아. 그래서 일반 용어로 주행 신호가 아오 신고라고 불려졌는데 그래서 녹색 신호라고 불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 녹색이 아니지. 아오니까 청색이잖아요. 그래서 청색 신호라고 불려졌는데 왜 그랬냐라고 하니까 빨간색, 노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그래서 이거를 적, 황, 청. 이게 지네들의 기본 개념이었다라는 소린 거죠. 자, 이건 뭐 중요한 개념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은 그 중요한 거 한 개도 아닙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신호등은 초록색인데 얘네들은 뭐라고 불렀단 말이야? 청신호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래서 용어 사이에 불일치가 생겼죠. 실제와 용어 사이에 불일치가 생기니까 뭐 때문에? 아오라는 단어와 초록색 사이에 남아있는 연관성 때문에 초록색 신호등에 아오라는 말이 붙었으니 별로 안 이상했거든. 청색은 녹색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쓰냐고. 이제 30년대는 이제 어느 정도 현대화가 된 사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초록색과 아오라는 사이가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을 요점 정리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용어와 실제 사이의 괴리라고 하면 되죠. 괴리.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게입니까? 갭이죠, 갭. 차이가 생겼다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쓰는 용어는 청색인데 실제 신호등의 색깔은 초록색을 의미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생기니까 이제 문제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해결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문제 내용이 되었고 그래서 덜 단호한 나라들은 즉 딴 나라들이라면 주행 신호의 공식 명칭을 미도리로 바꿨지 않겠냐. 왜? 국제 표준이 초록색이니까 우리도 초록색 신호라고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녹색 신호라고 바꾸면 되지. 이름을 바꿀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 미친 새끼들은 무슨 짓거리를 하냐고? 뭐 하는 대신 뭐 했다고? 이 새끼들은 이름을 현실에 맞추는 대신 이름에 맞추어 현실을 변경하기로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름에 맞추어 현실을 변경하기로 라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Reality should be altered to fit the name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신호등의 색을 녹색에서 청색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보통 표준일 때에는 빨간색 신호등은 멈춤 신호고 노란색 신호는 조심하서 갈롬 가고 설롬 서세요 신호인데, 이제 세 번째 신호가 뭡니까? 이거는 국제 표준은 녹색이잖아요. 초록색이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초록색이 아니고 파란색 신호등이 켜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널 때 녹색 신호에 건너잖아. 이 새끼들은 청색 신호에 건넌다고. 왜? 이름이 아오이 색깔이기 때문에. 아오신고가 되면은 그래서 이름 때문에 실제를 바꿔버린 새끼들이다. 희한한 놈들이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그 이후로 주행신호등은 아오의 주된 의미에 더 잘 부합하는 색상이 이게 뭔데? 아오의 의미에 더 잘 부합하는 색상이 뭐냐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고? 청색, 즉 파란색으로 뭐가 되었다고? 신호 색깔이 바뀌었다고. 자, 그래서 요 말하고 요 말하고는 똑같은 말이잖아요. 두 개는 완전히 같은 말이잖아. 이해되냐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줄을요. henceforth go right would be a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애를 싹 다 지워버리고 reality should be altered to fit the name 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를 쓰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잘 쓸 수 있겠죠? 자, 요 부분을 우한다고 지워버려. 그 다음에 요 노랗게 색칠한 부분 요거를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조선말로 쓰세요 라고 하면 신호등 색깔을 녹색에서 청색으로 바꿔버렸어요 라고 적으시면 된다라는 말이지. 두 개 같은 말이야. 이해 잘 됩니까? 넘어가시고요. 35번. 35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35번까지 빛의 속도로 한번 가봅니다. 영어로 말하는 다른 사용자와 공동으로 일하는 학생들이 언어적 차이와 마주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소리입니까? 나는 영어 쓰고 니는 일본어 씁니까? 나는 중국말하고 니는 뭐 캐나다말 합니까? 그게 아니고 니도 영어 쓰고 나도 영어 씁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영어로 말하는 다른 사용자와 공동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언어적 차이와 마주칠 수도 있다. 니도 영어 쓰고 나도 영어 쓰는데 웬 언어적 차이? 한 놈은 싱가포르 영어를 쓰고 한 놈은 호주 영어를 쓰고 한 놈은 본토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영어인데 영어가 아니야. 돌아삐겠네 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것은 의도성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의도성에 방해가 된다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의도대로 알아듣는 게 아니고 자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다. 의사소통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인 거죠. 이를 다루기 위해서 호 선생과 루 선생과 로 선생과 트 선생이 언어의 다양성이 의미 창출의 장벽이 아니라 수단으로 인식되는 초언어적 접근법을 요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뭔 개소리입니까?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똑같은 의도를 가졌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커피 전문점에서 뭐 합니까? 홀짝홀짝 묻고
다 묶고 주고 가는 게 아니고 포장해 주세요. 짐 싸들고 나가는 새끼들 있잖아. 우리 그거 뭐라 하죠? 테이크 아웃이라고 하죠. 호주에서는 테이크 어웨이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에서 테이크 아웃이 맞다 이 새끼야 라고 우기면 우회됩니까? 그러면 호주는 그러면 잘못된 영어를 쓴다 이 말입니까? 테이크 아웃이 맞나 테이크 어웨이가 맞나? 어느 게 더 맞는지는 모르지. 우리 동네에는 하여튼 테이크 어웨이를 쓰겠다는데. 그럼 우회자 말입니까? 내게 맞다고 우기지 말고.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언어의 다양성은 일단 다른 거를 인정하자고. 차이점을 인정하고 의미 창출의 장벽이 되려면 뭐가 장벽이 되죠? 테이크 아웃이 맞는데 저 새끼는 자꾸 테이크 어웨이래요. 내게 맞고 니는 틀렸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장벽이 되잖아. 그러니까 언어 창출의 수단으로 인식하려고 하면 너는 그래 쓰는구나. 참 희한하네. 그래 하여튼 알아듣겠다. 인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죠? 그래서 언어의 다양성이 언어를 만들어내는 수단이다. 라고 인정하면 될 거 아니냐. 우리는 그거를 초언어적 접근법이라고 이름 붙이겠다. 웬 초언어적? 그래서 내 거를 뛰어넘는, 내가 쓰는 언어를 뛰어넘는 접근법. 이거는 남의 방식을 배척하자 아니면 받아들이자. 받아들이자라는 태도인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니도 영어를 쓰고 나도 영어를 쓰는데 왜 내가 쓰는 영어하고 네가 쓰는 영어하고 다르냐고. 내 말이 맞고 네 말이 틀렸어 이 새끼야. 가 아니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잠깐 쉬다 갈까요? 네가 쓰는 영어랑 내가 쓰는 영어가 다르다고 남을 배척하지 말고 저렇게도 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남의 거를 받아들이면 새로운 언어적 습관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소리야.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마찬가지로 글로벌 영어에 대한 갤러웨이와 로즈의 연구가 다른 영어들에 대한 노출이 언어 차이를 표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다른 영어들에 대한 노출이 언어 차이를 표준화한다. 미국 영어랑 영국 영어랑 인도 영어랑 싱가포르 홍콩 영어랑 그 다음에 콩글리시랑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겪어보니까 이야 저렇게도 쓸 수 있구나. 별 희한한 놈들이 다 있네. 그래서 만국 공통의 영어는 대충 이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언어 차이를 표준화한다는 말은 뭡니까? 새로운 언어 공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까지가 전부 다 하거든요. 그럼 뒤에 있는 내용은 그냥 바로 본문 보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넘어오셔서 no doubt는 의심의 여지 없이 당연히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자, 동사 바로 앞자리를 끊어 주셔서 잉글리시의 다른 사용자들과 콜라보레이팅 하고 있는 학생들은 항상 동사 먼저 찾고 주어 찾고 이 자리는 동사 아닌 자리. 협업하고 있는 함께 일하는 학생들은 language variance 언어 차이를 encounter 마주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may interfere 방해가 됩니다. intentionality 의도성에 방해가 됩니다가 뜻이 뭐예요? 내 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 의사소통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그런 디스패리티를 다루기 위해서 HLRT 선생들은 call for 뭐뭐를 요구합니다. 트랜스링구얼 어프로치 언어를 뛰어넘는 접근법을 요구합니다. 즉 초언어적 접근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언어 차이는 not A but B 배리어라고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meaning making 언어 만들기 의미 만들기의 에비뉴로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부분 하게 색칠해 주시면 되죠. 언어를 만드는 수단이라고 인식되는 초언어적 접근법을 요구합니다. Similarly 마찬가지로
갤로웨이와 로즈라는 이 사람들의 연구는 found that 알아내었습니다. exposure to other Englishes 다른 영어들에 대한 노출은 다른 영어들 이상한 동네에서 쓰는 이상한 영어들은 help normalize language differences 그래서 여기서는 어휘 문제로 normalize 표준화하다 보통으로 만들다 언어 차이를 normalize 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라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자, educator들은 have to work with students. 그래서 교육자들은 학생들과 함께 작업하여야 합니다. 뭐 하려고? Examine phrase, expressions and other ranges of English language use. 다른 영어 언어 용도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그들의 수사적 의사소통적 가능성에 대해서 이 말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우리는 밤낮으로 오라고 말하는데 쟤네들은 낮밤으로 오라고 말하는데 낮밤으로 오라고 해야 됩니까? 꼭 밤낮으로 오라고 하면 안 됩니까? 저렇게도 쓸 수 있구나. 그래서 오류나 열등한 지위를 그들의 인식되는 오류나 열등한 지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내 것 맞고 니네 거는 틀렸어 라고 하지 마시고 저렇게도 쓸 수 있구나. 다른 용도를 찾아내려고 노력해야지 됩니다. After all, 결국 학생들은 끊임없이 are reading, 읽습니다. 그 다음에 듣습니다. 스피커들의 영어가 꼭 지네들 것과 일치하지만은 않는 What is considered standard in their own community? 지네 동네에서, 미국 동네에서 표준이라고 여겨지는 것, 즉 표준 미국 영어와 맞아떨어지지 않는 영어 사용자들의 말을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표준 영어를 쓰는 놈과 미국 사투리 영어를 쓰는 놈과 그 다음에 싱가포르 영어를 쓰는 놈, 인도 영어를 쓰는 놈, 아프리카 영어를 쓰는 놈 다 끌고 모아 놓고 영어로 토론해 보세요라고 시켜 놓으면 니는 맞고 나는 틀렸다가 아니고 그냥 저 애들이 쓰는 거를 잘 들어보자고 그러면 영어 표준화에 대한 답이 나올지도 모른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별로 대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야 영어는 미국에서 쓰는 영어, 영국에서 쓰는 영어가 표준이고 난 거 다 틀린 거지. 그런데 그걸 틀렸다 하지 말고 이제는 영어가 미국과 영국의 것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쓰는 거니까 표준 영어를 만들어 보세요. 남들 거를 무조건 틀렸다고 하지 맙시다. 얘기하고 싶은 소리라고. 그게 초언어적 접근법이라는 거라고. 별거 없죠? 간단합니다. 자, 넘어가시고 36번 서로 다른 창의적인 일들은 다양한 정도의 무의식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분석적인 사고를 통해서 조정하고 형성하는 다양한 정도의 의식적인 능력과 함께 결합하여 요구한다. 첫째 문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뭔 소린지 알아듣겠습니까? 첫 번째 문장을 보고 잘 알아듣기가 쉽습니까?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말만 좀 해석해 봅시다. 다양한이라는 말을 정도가 다르다라고 해석을 해보면 됩니다. 다양한의 뜻이 뭐라고? 이런 놈도 있고 저런 놈도 있는 거를 우리는 다양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도가 다르다. 창의적인 일을 하는데 서로 다른 창의적인 일들을 그냥 두 개만 해봅시다. A와 B는 무의식적 사고, 유연한 사고, 그냥 유연한 사고라고 합시다. 더하기, 분석하는 능력. 그래서 분석하는 것을 의식적인 능력이라고 합시다. 이거 더하기 이거 1번 더하기 2번이 요구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A는 1번 능력을 100%, 2번 능력을 0% 요구하는 반면에 B는 1번 능력 50%, 2번 능력 50%를 요구합니다.
창의적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요점 정리. 창의적인 일이라도 유연한 사고만을 요구하는 창의적인 일도 있고, 유연한 사고 말고 분석하는 의식적 능력을 같이 요구하는 창의적인 일도 있다. 이렇게로 요점 정리하시면 된다. 그래서 창의적인 일이니까 뭔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일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예시 A에 해당하는 놈은 재즈하는 놈들입니다. 재즈하는 놈들이, 재즈의 본질이 뭡니까? 악보 없이 그냥 지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하는 게 재즈입니다. 재즈에 악보가 있다고 그거는 이미 재즈가 아니지. 그게 재즈라고. 그냥 입에서 티 나온 대로, 막 손가락에서 티 나온 대로 아무데나 쭉 두드려 패는 게 그게 재즈인데, 그거다 대고 분석적 능력을 요구한다고? 와 그럽니까? 그런 놈이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의 하선생, 모선생 이런 애들이 있죠. 작곡하는 애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선생, 모선생 이런 애들은 뭐가 나옵니까?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아무데나 막주 쓰는 게 절대로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막주 쓰는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고 의식 속에서 다 설계해가지고, 그래서 정리정돈 다 해가지고 나왔다. 그러면 모차르트가 작곡을 할 때는 뭐가 필요했단 말입니까? 저 위에서 유연한 사고도 있어야 되지만 그걸 분석하는 능력, 즉 의식하는 능력도 그만큼이나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창의적인 일이라고 다 똑같은 수준의 사고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1번 사고와 2번 사고를 동시에 요구하는 창의적인 일도 있고, 1번만 있으면 되지 2번이 뭐 필요하노? 라는 그런 창의성도 있다 이 말이지. 요점 정리. 이 글의 주제는 창의적인 일이라고 해서 다 같은 정도의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끝. 이해 잘 됩니까? 자, 그래서 음악에서 재즈 음악가 이 새끼들은 즉흥 연주를 하는 애들이고요. 즉흥 연주가들은 필요한 게 뭡니까? 무의식적으로 생성된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즉 유연하고 무의식적인 사고만 있으면 되지, 분석적인 사고는 요구할지라도 일지라도는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석적 사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고. 그래서 A 선생은 재즈 음악가들은 1번 능력만 있으면 되고 2번 능력 따위는 필요 없어요. 반면에 심포니, 콘체르토 같은 작곡하는 애들은, 그래서 우리 하선생, 모선생 이런 애들입니다. 그래서 배선생도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즉흥적으로 곡을 만든 게 절대로 아니라고. 의식 속에서 완전히 다 만들어져 갖고 튀어나온 거라고. 다시 말하면 걔는 과학자가 통찰력의 기원으로부터 이론을 만들어낼 때 그러하듯 비교하는 건 때려치우고, 무의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작업도 필요합니다. 잘 됩니까? 자, 이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일들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의적인 생각만 있으면 되는 게 있고 분석적인 능력도 같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끝.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살펴보시면 Different Creative Pursuit는 창의적인 일 추구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창의적인 일들은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죠. 요구합니다. Varying degrees of를 다양한 정도의 무의식적이고 유연한, 플렉시블, 유연한 사고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유연한 사고를 1번 능력이라고 하자고. 그런데
in combination with는 뭐와 결합하여잖아요. 다양한 수준의 conscious ability는 뭡니까? 의식적 능력이잖아. 의식적 능력. 이거는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조절하고 형성하는 뭔가를 분석적 사고를 위해서, 분석적 사고를 통해서 앞에 나왔던 무의식적 사고를 조절하고 형성하는 의식적 능력, 이거를 2번 능력이라고 하자 말이야. 그래서 1 더하기 2가 결합했는데 1이 100%, 2가 0%일 수도 있고 1이 70이고 2가 30일 수도 있고 1이 50이고 2가 50일 수도 있다. 이게 하고 싶은 말 끝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악에서는 at one end of creative spectrum, 전명은 주어가 될 수 없죠. 그럼 전명이 주어가 아니면 이 동사 앞에 주어가 없으면 뒤에 아티스트들, 얘가 주어죠. 복수죠. 그러니까 R이겠죠. 앞에 있는 스펙트럼 따위를 쳐다보시면 절대 안 되죠. 동사 찾고 주어를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R 찾고 스펙트럼을 쳐다보는 새끼는 나쁜 새끼죠. 그래서 창의적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는 임프로비제이셔널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뭐하는 놈들과 같이? 재즈 뮤지션 같은 놈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들은이 뭐하는 놈이라고요? 이 그들은 재즈 하는 놈들입니다. 분석 따위는 필요 없고 생각나는 대로 그냥 즉흥적으로 막 두드리면 되는 애들. have to be talented까지죠. 재능이 있어야 합니다. 재능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뭐 하는 데에? lowering their inhibi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lower, 낮추다라는 뜻이죠. inhibition은 뭡니까? 금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금지는 하면 되고 안 되고 오만 제약들이잖아. 금지, 제약. 제약을 다 따르면 그게 뭐가 즉흥입니까? 규칙대로 하는 게 무슨 창의적이란 말입니까? 즉흥성은 규칙 따위는 개무시하고, 그러니까 금지 따위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단어는 lowering their inhibitions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letting in their unconsciously generated ideas. let in. 자, 이게 뭡니까? 요만큼 이 오고 이 in이 오씨입니다. let o가 오씨 하도록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in은 원래 품사가 부사입니다. 부사고 나발이고 오씨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들어오게 내버려 두기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let in 자체가 그냥 한 개의 동사다라고 이해를 하는 쌤들도 있습니다. 뭐가 되든지 간에 해석은 이래 하면 됩니다. 오가 들어오게 내버려 두는 데에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죠. 이해됩니까? let은 의미 없고 in을 해석을 하라 했잖아요. let in을 한 개로 해석할 것 같으면. 그래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데에 재능 있습니다. 여기서 and로 이어진 것은 lowering의 ing, letting의 ing 이렇게 두 개가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저 재즈 하는 놈들은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규칙이 어쨌는데 몇 악장 이딴 규칙은 안 지킵니다. and 그리고 비록 일지라도가 나오잖아요. 일지라도가 뭐 중요합니까? 한 개도 안 중요하니까 although부터 so까지는 굳이 해석을 안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시험 대비니까 한번 쳐다만 보고 넘어갑니다. 비록 펀더먼털은 기본, 기초, 근본이죠. 재즈의 기본을 배우는 과정이 높은 정도의 분석적 사고를 요구하더라도, 배울 때는 뭔가 좀 알아야지 되니까 분석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더라도, 그런 분석적 사고 스타일은
not as big a fact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as는 so랑 똑같죠. so형 어명의 공식을 따라야 되죠. 어순이 not so big a factor. 그러면 이거는 big factor가 아닙니다. 큰 요소,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뭐 하는 동안에? 연주 동안에는. 맞아요? 그래서 요까지는 그래서 재즈 하는 놈들은 1번 능력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스펙트럼의 다른 쪽 끝에는 마찬가지로 전명이 나왔는데 여기서 주어를 찾는 인간은 없죠? 동사 뒷자리에 도우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우즈는 즉흥의 반대 개념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who compose complex forms, 복잡한 형태들. 예를 들자면 심포니나 콘체르토 같은 복잡한 형태를 작곡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they require not just but also imagination이니까 1번 능력, careful planning and exacting editing은 다 합쳐서 2번 능력이죠. 1번 능력뿐만 아니라 2번 능력도 요구하는 복잡한 형태를 작곡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Through his letters and reports of others, 그의 편지와 남들의 리포트를 통해서 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뭐를? 대절을 알아요. 모차르트의 크리에이션조차도, 그래서 뭐 음악에서 최고의 천재라고 알려져 있는 모차르트 이 새끼도, 아니, 이 할배도 did not appear,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spontaneously가 뜻이 뭡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자동적으로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단어도 알아두셔야지 되죠. spontaneously하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에서 그냥 수도꼭지 물 틀면 티 나오듯이 음악이 티 나온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놈들은 누구라고? 재즈 하는 놈들이나 그렇게 하지. 우리 모 선생은 그렇게 하는 애가 아니라고.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된 것처럼 비겠지만 실제로 모 선생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어떻게 한 거라고? wholly formed in his consciousness, 완전히 다 형성되어서 나온 거다. as the myths about him portray. 자, 그래서 요 콤마는 빼고요. 요걸 제외하고 해석을 한번 해봐요. 미스가 그에 관한 거짓 통념이 묘사하듯이 머릿속에서 막주 튀어나온 것이 다 만들어져서 튀어나온 게 아니다.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해석이 완전 잘못된 겁니다. 다시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해석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자, 요거를 요렇게 해석을 해야지 됩니다. 미스가 무엇에 관한? 그에 관한 거짓 통념이 설명 묘사하듯이 의식 속에서 완전히 다 만들어져서 막 튀어나온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는 오랜 시간, 아주 힘든 시간을 아이디어를 분석하고 뜯어 고치는 데 썼습니다. 리워크가 작업하다 말고 재작업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재작업은 왜 합니까? 했는 거 고치려고 재작업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뜯어 고치려고 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해석을 어느 놈이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해석이 좀 잘못됐습니다. 고칩시다. 그에 관한 전설이 즉흥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의식에서 완전히 만들어졌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지 마시고, 다시 순서대로 그의 미스가, 색깔 바꿔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에 관한 통념이 묘사하듯이 다 형성된 채로 의식 속에서 다 만들어진 채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 대신에 그는 썼습니다. 긴 시간을, 힘겨운 시간을 분석하느라, 뜯어 고치느라. arose in his unconscious. 그의 무의식 속에서 happen. 발생한 생각들을 분석하고 뜯어 고치는데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Much as a scientist does. 이 much as는 much는 필요 없고 뭐와 마찬가지로 과학자들이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모차르트 자신의 말로 하자면 immerse A in B, A를 B에 몰입시키다. 나는 나 자신을 음악 속에 몰입시켰어요. 나는 하루 종일 음악에 대해 생각해요. 나는 실험하는 것을, 탐구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을 좋아해요. 하루 종일 음악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작업하고 또 작업하고 또 작업하고 긴 세월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놈들은 뭐 한 거라고? 1번 능력도 필요하지만 2번 능력이 진짜 필요하다 라는 거죠. 요점 정리. 이거는 뭡니까? 저거 이 재즈 음악가 이야기입니까? 모차르트 이야기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음악 이야기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창의적인 일을 하는 데는 1번 능력과 2번 능력이 요구되는 정도가 다르다. 요게 정답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아유, 힘들게 했습니다. 37번. 요것도 좀 이 보기 싫은 내용인데요. 오늘날 자연과 도시 공간, 그 중에서도 특히 교외 공간의 통합에 대한 생각들은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양한 해석이니까 뒤에 이어지는 게 뭡니까? 1번 의견, 2번 의견, 3번 의견. 예시가 뒤에 이어질 거다라는 게 쉽게 느껴지죠. 그래서 자연과 도시 공간을 통합하려면, 즉 도시 안에 자연이 있고 자연 속에 도시가 있으려면 어째야지 지속 가능합니까? 어떤 게 좋은 모습입니까? 요점 정리.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려면 어떤 모습이 좋겠습니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더라. 끝. 그런데 1번 해석, 2번 해석, 3번 해석에서 사회 정의와 관련된 논의는 이랬다 저랬다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영역이다. 그래서 다른 키워드는 사회 정의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관도시론은 누구 중심입니까? 자연 중심입니다. 경관이 결국은 풍경이잖아요. 풍경은 누굽니까? 자연 우선입니까? 도시 우선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연 대 도시를 통합한다라는 말은 어이구 뜨거워라. 자연은 누구? 풍경 이런 걸로 바꿔서 쓸 수 있고, 도시는 도시에 사는 게 누가 살아요? 쥐가 살아요? 고양이가 살아요? 결국 인간이 사는 거잖아. 그래서 이 자연과 풍경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보고 도시는 인간이랑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느 거 우선할래? 풍경
이니 풍경이 경관이잖아. 경관 도시라는 것은 누가 누구를 이겨요? 자연이 인간을 이기는 겁니다. 누구 중심? 자연 중심입니다. 자연 보호, 자연을 우선시합시다라는 주의인 거라고. 그래서 얘는 매우 적은 자원을 사용하고 다양한 종과 경관을 포함시키고 자연 서식지를 제대로 합시다라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래하면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저리 꺼져라. 그러면 도시를 뭐로 만듭니까? 그냥 자연으로 내두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관도시에 대한 이 논의에 대한 비판가들은 인간을 우선시하지 않고 생태적, 미적 관심만 우선시합니다. 인간이 진다는 게 말이 되나라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도시론이라는 것은 그러면 뭐겠습니까? 도시만 입에 들었잖아요. 이름 안에 이미 도시밖에 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이건 누구 중심이겠어? 당연히 인간 중심이지. 인간이 살기에 편해야지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대중화된 접근법, 걸을 수 있는 거리, 고밀도, 복합용도 이거 전부 다 뭡니까? 인간 편악으로라는 말이잖아. 그러면 이걸 욕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자연 환경을 우선시하지 않고 뭐 하천 파괴하고 습지 파괴하고 이런 거니까 결국 이 두 개의 싸움은 인간이 우선이냐 자연이 우선이냐. 자연이 우선이다. 이거를 무슨 경관 도시론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가 자연보다 우선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당연히 신도시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느 게 우선시 돼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엉뚱한 제3자가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당한 지속 가능성, 완전 도보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이들은 두 접근 방식은 경관과 신 이 두 가지는 모두 이상적이며 사회적 역학관계, 구조적 불평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또 주장합니다. 인마는 모두 까기죠. 이놈 저놈 다 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가장 최근에 나온 애들은 결국 사회정의의 역할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둘 다 헛소리들이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 때려치우고 자연과 도시를 통합할 때 어느 게 맞습니까? 맞는 거는 없습니다. 서로 욕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다. 자연과 도시를 통합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주장들 끝. 맞나? 오늘날 Historic Ideas About Integrating Integrate A and B 내이처와 을반일을 통합하는 것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익스프레션을 찾는다, 표현을 찾는다, 즉 나타난다.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으로 나타난다.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의 다양한 해석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롤 오브 소셜 저스티스, 사회 정의가 하는 역할은 이런 어프로치들은 1번이 경관도시론, 2번이 신도시론이었는데 이런 접근법들 속에 사회 정의의 역할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장하는 자는 누굽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애는 누구예요? 제3의 주장이었죠. 둘 다 지나치게 뭐하다, 이상적이다 라고 주장한 새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글 쓴 놈은 누구의 주장입니까? 제3의 주장이 글 쓴 놈이 하고 싶은 주장이라고. 됩니까? 자, 예를 들어서 랜드스케이프 얼바니즘을 경관도시론 이거를 1번 주장이라고 합시다. 1번 주장은 비교적 최근의 도시계획 접근법이며 얘네들은 네이티브 헤비타트 디자인, 자연서식지,
디자인을 옹호하는 애입니다. 토끼가 못 살면 우리도 못 살아요. 거북이를 또는 뭐 두꺼비를 보호해 주어요. 이런 주장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양한 스피시즈와 랜드스케이프를 포함한 자연 서식지를 보호합시다 라는 주장입니다. That require very low resource use. 그래서 자원은 적게 씁시다. 그래서 콘크리트 공사 좀 덜 합시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연경관론 1번 주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죠. 크리틱들은 주장합니다. LU 주장은 에스테틱 에콜로지컬 관심사를 너무 우선시합니다. 인간의 니즈에 비해서. 인간의 필요보다 누구를 미적, 생태적 관심사를 우선시합니다. 라고 이래 욕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1번 주장에 대한 내용과 비판. 대조적으로 뉴 얼바니즘이라는 애는 어떤 접근법입니까? 1980년대에 유행했던 이게 구판입니다. 이게 2번 주장입니다. 이게 구판이고 이게 신판입니다. 그래서 구판에는 당연히 개발 용도가 우선시 되었잖아요. 자연이야 좀 죽으면 어때? 일단 인간이 살아야지. 그래서 당연히 워커블 스트리트, 콤팩트 디자인, 믹스 유스 디벨롭먼트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랜드스케이프 주장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디자인들은 자연 환경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라고 욕하며 종종 다이버팅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흐르던 하천을 물길을 딴 데로 틀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나올 겁니다. 내추럴 웬랜드를 습지를 파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애들이 이 스틸 아덜즈인데 이게 누구의 견해라고? 글 쓴 놈의 견해란 이 말이죠. 글 쓴 놈의 견해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두 가지 접근법은 둘 다 너무나도 이상주의적이다. 자연만 지키면 되나? 그 다음에 인간만 지키면 되나? 둘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둘 다 충분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사회적 역학, 그 다음에 시스테믹 인이퀄리티, 구조적 불평등 의 현실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죠. 무슨 구조적 불평등을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더 심한 내용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 주장을 너무 간단하게 하다 보니 그냥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로만 우리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지 되죠. 자, 넘어가시고. 그래서 별로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38번. 컴퓨터가 막 불날락한다. 컴퓨터가 불날락해. 보험회사들은 너무 만전을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너무 만전을 기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잘 안 바꾼다. 너무 보수적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슨 적? 보수적이다. 잘 안 바꾸려고 한다. 그들은 위험성을 매우 철저하게 계산하고 보험을 맡아줄 고객을 신중하게 고르고 선택한다. 그래서 그들은 따분하며 왜? 경제에서 하는 역할이 돈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조업과는 달리 따분하다라는 말이나 보수적이라는 말이나 획기적인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며 이건 아니죠.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 오토바이 타면 보험료를, 자, 자동차 타고 다니는 애들은 보험료 80만원, 100만원 내는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애들은 800만원, 1000만원씩 보험료를 거다 드린다. 왜? 오토바이 타는 놈들이 죽을 확률이 높거든. 그러니까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해 왔다. 이것이 무슨 생각? 보수적인 생각, 따분한 생각, 옛날 방식.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는 애들이 나는 사고 안 냈는데요 라는 소리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는 집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초래할 거다. 여기까지가 옛날에 그랬었다라는 말이다. 여기까지가 옛날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됩니까? 이제 지웁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미래가 이미 현실이 돼 있죠. 그러나 미래에는 실시간 데이터 수집으로 해서 특정 위험군에 대한 고정관념과는 대조적으로 실제 행동에 따라 운전하는 대로 요금을 냅니다. 무슨 악사 뭐시 뭐 이런 거 하면서 탄 만큼만 내면 되지 않아요? 뭐 이딴 보험료도 있습니다. 사고 낸 놈이 돈을 많이 내고 법규 위반한 놈이 돈을 더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사고 안 낸 놈은 돈 깎아주는 거. 그런 게 미래에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렇게 됐다. 고정관념에 따라서 여자들은 사고를 많이 내겠지가 아니고 모든 여자가 똑같지 않잖아. 모든 고령자가 똑같지 않고 모든 오토바이 타는 놈이 다 똑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사고 낸 놈한테 돈을 더 받자. 자, 그러니까 그걸 하려는 게 뭐 때문이었었죠? 뭐 때문에 할 수 있었어요? 뭐 때문에 할 수 있었어? 실시간 데이터 수집이 중요한 거잖아. 그럼 이 실시간 데이터 수집이랑 같은 애가 뭐야? 빅브라더잖아. 빅브라더라는 애가 있어가지고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쳐다보면서 나의 모든 데이터를 다 수집하고 있는 거야. 네 어젯밤에 뭐 했는지 데이터는 알고 있다 이거잖아. 그러면 이 데이터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위협적이다. 함축 의미가 위협적이다가 무슨 뜻인데?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다잖아. 그렇지만 그게 더 낮은 요금을 의미한다면 실시간 행동을 실시간 감시하는 것에 동의할지도 모른다.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빅브라더하고 같은 말이 뭐라고요? 리얼타임 데이터 콜렉션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빅브라더 코노테이션이랑 얘는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 요금 깎아준다는데 그래서 그거랑 리얼타임 모니터링이랑은 뭐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은 개념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보험료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은 네 돈 아낄 수 있다는데 동의해 줄지도 모릅니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스토리는 별로 대단한 게 없습니다. 자, 요 정도 보시고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셔야지 되는데 이거 조금만 빠르게 갑시다. 인슈어런스 컴퍼니들은 all on safe side 에러를 말하죠. 에러고 on the safe side는 그래서 잘못하다라는 뜻이고 이거는 어디에라는 뜻이잖아. 몇 형식이고? 1형식이죠. 그래서 안전한 쪽에만 잘못 서 있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죠. 너무 안전한 쪽에만 서 있으려고 한다. 그래서 그걸 너무 만전을 기하려고 한다. 이런 의미가 됐죠. 그래서 이 표현 한 개 알아두시면 되고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나 같으면 절대 이 문제 안 냅니다. 걔네들은 위험을 계산합니다. 철저히. 그러면 이거 지금 왜 써놨습니까? 앞에 있는 말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은 지루한 놈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과는 달리 다른 것들을 말라고 합니까? Nothing truly revolutionary는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다 뭐하는 내용이죠? 위험을 철저히 계산하고 지루한 짓을 하고 획기적인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는 것은 너무 만전을 기한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냥 그런갑다 하고 해석해 보시고, 수세기 동안 인슈어러들은 누구한테 하이리스크 카테고리에 있는 애들한테 하이얼 프리미엄을 부과하였다. 프리미엄 뜻이 뭐라고? 할증 요금을 나타냅니다. 니는 위험한 짓거리를 하는 놈에 속하니 보험료를 더 내라 라는 겁니다. 결혼 안 하셨어요? 자식이 없어요? 돈 더 내세요. 결혼을 해서 자식이 있는 사람이면 자동차 보험, 가족을 생각해서 안전하게 운전하겠지. 그죠? 결혼 안 했어요? 돈 더 내세요. 오토바이 타요? 돈 더 내세요. 이런 짓거리를 해왔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뭡니까? Err on the safe side에 대한 예시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분류는 당연히 편견과 머시기를 해왔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 봐도 뻔할 뻔짜인 애들입니다.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고 싶은 말이 요 뒤에 이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서부터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실시간 데이터 콜렉션이 enable O2 보험회사로 하여금 pay as you drive rates, 네가 운전한 만큼 돈 내도록 하는 것을 청구하는 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 도로에서의 실제 행동에 따라서. 그죠? Actual behavior on the road 요거 한 개 색칠 한 개 해주시고, 리얼 타임 데이터 콜렉션 한 개 색칠해 주시고, 뭐와는 반대로는 반대할 건데 뭐 하려고 쳐다봅니까? 됐고, bad or high risk individual drivers는 결국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나쁜 짓을 하는 놈이나 아니면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놈들은 결국 보험에 돈을 더 많이 내게 될 겁니다. 지가 남자건 여자건 결혼을 했건 말았건 늙었건 젊었건 간에 상관없이. 그러면 이 말이 결국은 뭡니까? 도로에서 지가 실제로 했던 짓거리에 따라서 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빅브로더가 뭘 의미한다고?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의미한다고. 나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 빅데이터는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리얼타임 모니터링에 동의할지도 모릅니다. 돈 깎아준다 하니. 별 내용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39번. 요것도 이해를 잘 못하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었는데요. 두 개로 나누어 봅시다. 구상화라는 것이 뭡니까? 보고 그린 그림이 구상화죠. 구상화의 반대말이 뭡니까? 추상화죠. 추상적 구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상화는 보고 비는 대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추상화는 그걸 머릿속에서 자기의 어떤 물체나 생각, 관념에 대한 해석을 그린 그림을 추상화라 하고, 지 눈에 비는 대로 그린 그림인데요. 지 눈에 비는 그림을 비는 대로 그리는 게 아니고 지가 아는 대로 그린 것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건데요. 그래서 예전의 구식의 그림과 신식의 그림, 현대의 그림과 과거의 그림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익숙한 거의 모든 구상화는 신식 구상화, 현대 구상화는 뭐에 따라서 그렸습니까? 원근법에 따라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신식은 뭘 그려놓은 거라고? 야는 원근법을
원급이 아니고 원근법에 맞추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원근법 알고 있잖아요. 이런 거 그리는 거 있잖아. 뭐 이거 이렇게 그리는 거 알고 있잖아요. 모르나 이거? 다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가까이 있는 거는 크고 진하게, 멀리 있는 거는 쪼맨하고 연하게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 그렇지? 그걸 영어로 쓰면 펄스펙티브 이 새끼 뜻이 뭐라고? 원근법이라고. 그것들은 초점에서 멀어짐에 따라 작아지는 축소된 인물들과 사물을 나타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요까지의 거리하고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요거는 3cm, 요거는 5cm가 아니고 요거는 10m, 요거는 3km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점에서 멀어짐에 따라 그림의 초점은 여기가 초점입니까? 아니면 내 눈 위치를 말합니까? 여기 내 눈 위치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죠. 작아지는 뭐 어쩌고 저쩌고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원근법 요까지는 요만큼은 현대 신식 구상화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것은 현대의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쓸데없는 거 다 빼고 그것들이부터 있었던까지를 읽지 말아요. 이것은 초기 구상화와는 대조적이다. 신식 구상화는 구식 구상화와는 대조적이다. 그러면 원근법을 썼겠어 안 썼겠어? 안 썼겠지. 그러면 뭘 썼겠어? 그것들이 어떻게 보였는지만큼이나 그래서 보이는 대로 더하기 알고 있는 대로 아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렸으면 원근법을 맞춰서 썼을 건데 그게 아니고 지 아는 대로 그린 그림이라고. 옛날식의 구상화는 지 아는 대로 그린 그림이고 신식의 구상화는 지 눈에 비는 대로 원근법에 맞춰서 그린 그림이라고. 요거의 차이를 이해하라고. 그러면 이러한 그림은 도대체 어느 그림인데 신식이야 구식이야? 모르지. 읽어봐야지 알지.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은 이러한 그림은 도대체 어느 그림입니까? 신식입니까? 구식입니까? 이런 그림은 당연히 초기 구상화를 말합니다. 이거는 구식 그림입니다. 아는 대로 그리는 그림이죠. 아름답기도 하지만 아름답지만이니까 아름다운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면 보고 있을 것 같은 그림, 보고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림, 보고 있을 것 같은 장면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보이는 대로 그린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조선말로 쳐다보니까 어렵죠. 그래서 영어로 원문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자, 그래서 이 그림들은 아름답습니다. 그 자체로 아름답기는 하지만 아름다운 건 좋은 거 나쁜 거 무조건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거죠. but 그러면 뒤에 거는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게 나와야 되죠. 장면을 나타내지 않는다. 우리가 보는 거랑 똑같은 장면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해가 됩니까? As we might see them. 내 눈에 비는 거랑 똑같은 대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고. 보이는 대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고.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경우에 보고 있는데 보이는 대로 그린 그림이 아니다. 그래서 뭐 더럽게 어렵게 적어놨지만 보이는 대로 그린 그림이 아니면 그럼 뭐겠어? 지가 보이는 대로 그린 그림이 아니면 아는 대로 그린 그림이다 라는 것이지. 그러면 이게 무슨 구상하고 상상화지. 자, 그래서 이게 단점 1.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간 배치에 관해서도 정보를 덜 준다. 2. 요거까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뭔데?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틀을 통해 세상을 보는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상대적인 물체와의 거리와 크기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본다. 내가 보는 대로 아니고 지가 자의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맞춰서 본다. 자, 그래서 요까지는 옛날 구상화는 이랬다 까지 끝났는데, 그래서 요까지는 쓸데없는 소리니까 됐고, 혼자서 보시면 충분하니까 됐고, 진짜 제대로 봐야 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The fact that, 이런 사실은 원근법과 또는 시점과 information about spatial layout, 그래서 공간 배치에 관한 정보, 이 두 가지는 함께 다닙니다. 결합되어 다닌다 라는 사실은 드러냅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드러냅니다. 보는 것에 관한 중요한 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다라는 사실은 뭘 말하는 거냐? 우리는 through egocentric frame, egocentric frame 중요한 단어죠. 색칠한 개 놓으셔야지 되죠. 자기중심적 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까지의 거리, 어떤 물체의 크기, 우리와 관련된 물체, 그리고 서로와의 관계된 물체, 이런 것들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추출하도록, 익스트랙트가 추출하다죠.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을 봅니다. 옛날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구식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식 방식에서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 신식 방식이 중요한 겁니다. 현대의 구상화가 중요한 거지 옛날 구상화를 까고자 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 구상화는 원근법도 들어있고, 그래서 다시 원근법도 현대 것의 특징이며 공간 배치에 관한 정보, 이런 것도 현대 구상화의 특징이잖아. 그러면 이거 퍼스펙티브와 인포메이션이 들어있다는 것이 결국 뭐라고? 보이는 대로 그림의 특징이잖아. 맞아요? 퍼스펙티브 더하기 스페이셜 레이아웃, 이 두 개가 뭐라고? 이거 두 개를 합쳐놓은 게 뭐라고? 보이는 대로 그림의 특징이라고.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보이는 대로라는 말은 월드를 에고센트릭 프레임하고 퍼스펙티브는 어떤 거야? 같은 말이죠. 이해가 되나? 에고센트릭이라는 말하고 퍼스펙티브하고는 완전히 같은 말이라고. 그 다음에 정보를 추출한다라는 말이나 공간 배치에 관한 정보라는 말이나 두 개는 같은 거라고. 뒤에 거는 어려우니까 됐고,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틀, 그래서 상대적인 물체와의 거리 크기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도록 뭐 이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읽어주시면 되겠다.